네, 국내외 소식들 전부 다 모아봤습니다. 자, 이 중에서 중요한 걸 조금 더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닝 인사이트고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진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날 혼조로 좀 거래를 마쳤지만 반도체가 또 강세를 띄었고 거기에다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도 높아져서 내용은 괜찮지 않았나? 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 체크 포인트 어떻게 잡을까요? 네, 뭐 좋은 소식들 좀 많이 나왔습니다. 네, S&P 지수랑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가 올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고용 시장이 식고 있다는 신호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업 지수까지 좀 어떻게 보면 안 좋게 나왔죠. 예, 안 좋게 나왔는데 이 배드 뉴스들이 오히려 굿 뉴스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패드워치에 따르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많이 올랐습니다. 74.4%까지 상향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10년물 국채 금리 하락에 영향을 좀 끼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4.30대, 4.40대에서 4.30대로 국채 금리가 좀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 국채 금리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름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뭐 구체적인 어떤 수치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좀 많이 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최근 이제 2주 이상 실업수당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계속적으로 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미국의 노동시장 과열이 해소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많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연준 의원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파월도 마찬가지인데 고용이 식으면 금리 인하를 고려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이제 성장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 제가 뒤에 다룰 텐데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고 목표가도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엔비디아까지 4%대 반등을 강하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 반도체 지수도 거의 2%대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뭐 반도체 섹터도 긍정적인 흐름. 그래서 오늘도 역시 기술주 쪽 반도체랑 2차 전지 섹터 상승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가 관련해서, 조금 좀 오르고 있어요. 예, 이 부분. 그래서, 이 관련해서, 재고 관련해서 어떤 상승세가 좀 있는데, 이스라엘 쪽, 요쪽 이제 분쟁이 아직까지 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요런 쪽도 혹시나, 주말이 좀 다가오기 때문에 지수 하락 시 해칭 섹터 좀 보시면 어떨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관련해서 뭐 당연히 뭐 비슷한 얘기들 저희가 이미 다 아는 내용들이라 넘어가도 됩니다만 제가 주목할 부분이 하나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의사록의 이제 일부 참석자들이 어떤 얘기했냐면 노동시장 추가 둔화가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예, 그 연준 의원들이 드디어 이제 고용을 좀 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경기 둔화를 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 금리 수준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그러니까 좀 내려야 된다는 그런 컨센이 지금 부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경제 성장에 대해 점진적으로 냉각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9월 저도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9월 정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있지 전기차 관세 관련해서 잠정 관세 이제 부과 공식화를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좀 봐야 될 것은 EU가 뭐 회원사들 국가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중에서 인구의 40%를 차지하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당연히 뭐 이 확정 관세에 대해서 지지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매출의 3분의 1 정도가 중국에서 지금 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은 이 관세 부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이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체코나 그리스, 아일랜드, 폴란드 이런 동유럽 국가 쪽도 있고요. 이런 회원국들은 관세 지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의 무역 보복을 이제 우려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견이 있어서 뭐 2차 전지 뭐 우리 뭐 전해기라든가 여러 그 2차 전지 배터리 쪽 이쪽이 이제 우리 관련 어떤 섹터인데 차별적인 어떤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 테슬라 호재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슈도 한번 같이 챙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를 빠질 수 없습니다. 테슬라가 또 6.5%대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 수준의 어떤 주가 수준을 상당히 강하게 회복을 했는데 지금 월가에서 테슬라 목표 주가가 잇따라 지금 상향 조정되고 있고 증권사 웨도부시 같은 경우엔 테슬라의 12개월 목표 주가를 300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모건 스탠리도 300달러, 310달러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무엇보다도
뭐 인도량, 2분기 인도량이 뭐 상당히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던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에너지 저장 장치 쪽을 좀 보셔야 됩니다. 이쪽에 판매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테슬라는 AI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그리고 8월 8일에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로보택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 지속적으로 테슬라도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테슬라도 지속적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나쁜 소식이 좋은 소식이 된 가운데 뭐 해칭 전략도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서 로보택시와 그리고 국내 이 반도체 2차 전지 쪽과 관련된 모멘텀들이 나온다라고 좀 포인트를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모닝 관심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네, 바로 테슬라입니다. 예. 네, 아무래도 테슬라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좀 이런 생각 드는데요. 내용 좀 전해주세요. 네, 뭐 테슬라 이제 드디어 상승을 또 하니까 이제 목표 주가가 뭐 275달러에 300달러가 되고 막 지금 이제 310달러까지 나오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테슬라가 아시다시피 엔비디아에서 AI 칩을 가장 많이 확보한 그런 회사입니다. 예, 지금 결국에는 이제 AI 관련주라는 거를 이제 시장이 드디어 인식을 좀 한 것 같아요. 저번에 우리 그 어도비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AI를 통해서 기업의 어떤 이익이 증가되는, 예, 그런 이제 회사들이 AI 하드웨어 그 다음 어떤 차례가 아닌가 하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구글, 테슬라, 여기에 애플까지 있는 겁니다. 애플의 어떤 상승세도 지금 이제 아이폰 16 나온다고 상승한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결국엔 AI 후발주자지만 요 관련해서 매출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회사다. 이런 부분에 시장이 지금 관심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우리 뭐 AI, 특히 이제 AI를 어디에 쓰겠습니까? 이 회사가 결국 자율주행에 씁니다. 8월 8일 로보택시 공개 일정이 뭐 상당히 이제 임박했습니다. 거의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여기 자율주행 섹터 기대감이 있죠. 그래서 어제 보셨겠습니다만 자율주행 섹터 종목들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테슬라 에너지라고 여기 이제 테슬라가 ESS 저장 장치도 합니다. ESS 뒤에 이제 다시 또 언급 제가 드릴 거지만 이게 이제 시장 성장 규모가 연평균 30%나 됩니다. 예, 지금 AI 칩 같은 경우에 50%에서 100% 정도 상승하는 그런, 증가하는 그런 산업인데 ESS를 못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제 지금 뭐 한중 NCS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서진 시스템 등 ESS 대표주들이 좀 오른 부분이 테슬라가 지금 ESS 저장 장치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이제 차량 인도량도 좀 좋아졌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 즉 배터리 섹터도 좀 움직였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저희 계속 테슬라 본주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요. 뭐 지금 최근에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 나오면 보시는데 저는 이게 최종 목표가 300불에서 400불 정도 저도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 보시면 어떨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향 어제 명신산업 같은 그런 테슬라향 자동차 부품주까지 좀 움직이는 좀 모습이 있는데 아무래도 뭐 이제 테슬라 향하면 이제 뭐 사이버 트럭 같은데 테슬라 뭐 Y 모델 이런 것들에 납품 이제 되고 있는 LNF 같은 그런 종목들도 관련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근데 무엇보다도 뭐 지금 이제 보신다면 결국에는 저는 ESS 저장장치 쪽이 괜찮다고 봐요. 뭐 지금 미장에서 플루언스 에너지가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플루언스 에너지에 요게 이제 미국에 위치한 기업인데 글로벌 에너지 저장장치 한마디로 ESS 부분 1위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8%대 상승을 마감을 했고 여기에 지금 이제 서진 시스템이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제 뭐 미장에서도 우리나장도 뭐 어제 이제 태양광 섹터 상승이 나왔는데 태양광 섹터 상승도 좀 눈에 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는 ESS 요 저장 장치가 부각이 오히려 될 수 있어 보여요. 그래서 오늘 이제 테슬라 쪽을 보신다면 뭐 자율주행이나 2차 전지도 있지만 서진 시스템 정도 첫 번째는 이제 테슬라 관련해서 ESS까지 가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님, 서진 시스템 단기 전략인 거죠? 어떻습니까? 전 중기적으로 되게 좋게 봐요. 좋게 보는데, 지금 우선은 테슬라 어떤 이슈가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좀 급등이 나오고, 만약에 오늘도 상승이 나오면 좀 단기적으로 높아지니까, 뭐 오늘 지금부터 당장 보셔도 되고, 뭐 내리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자, 서진 시스템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볼 텐데요. 어디에 포인트를 맞추셨습니까?
네, EU의 전기차 관세 폭탄 코앞, 예, 요 뉴스를 한번 봤습니다. 네, 중국을 때리는 게 미국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유럽 쪽에서는 어떻게 때리고 있습니까? 네, 우선 뭐, EU 집행위원회가 이제 늦어도 4일까지 중국산 전기차 잠정 관세 부과 관련 규정을 관부에 제기할 것이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장전에 보니까 우리 앵커님들이 이제 소개를 해주시는데요. 근데 관련해서 지금 뭐 EU 회원국들 간에 매출이 좀 중국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런 이제 과에 할까? 좀 이런 이슈가 있고요. 그다음에 동유럽 국가, 뭐 체코나 폴란드 같은 그러한 국가들도 중국과의 어떤 관계 때문에 이게 지지 여부를 쉽사리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이슈적으로는 이거 관련해서 우리 뭐 전해액이라든가 뭐 장비주라든가 여러 2차 전지 섹터를 좀 보기에는 조금 약한 이슈로 좀 보이긴 합니다만 테슬라랑 같이 뭐 이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뭐 서진 시스템 얘기 드리면서 LNF도 얘기 드렸는데 테슬라 향 쪽 LNF가 어제 그래도 뭐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뭐 포스코 퓨처엠도 움직임이 나왔는데 LNF의 상승세가 좀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LNF를 제가 아까 얘기 드렸는데 LNF도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진 테크놀로지 예, 이런 종목도 어제 좀 많이 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예, 요게 이제 뭐 2차 전지 제조 부품 쪽입니다. 예, 뭐 그다음에 뭐 기계 부품 같은 것들, 뭐 자동화 장비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회사인데 이 회사 매출처가 에너지이에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제 뭐 르노의 LFP 배터리 어떤 수주를 받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부분도 격테마로 예, 어제 뭐 테슬라 관련해서 호재도 좀 있고 여러 가지 이슈로 좀 상승이 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 두 종목 같은 것들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주제는 잠깐 벗어납니다만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2차 전지 섹터는 뭐 아무래도 지금 2분기 실적이 그래도 조금 좋지 않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전년 동기 비해서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적자 예상이 되는 기업들이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LNF도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게 지속적인 어떤 반등세이냐 아니면은 이제 지금의 어떤 테슬라발 호재 이런 이슈로 단기적인 반등이냐 뭐 이런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지금 기관이 어제 또 이제 높은 종목들을 이제 팔고 내려가 있는 종목들을 사다 보니까 2차 전지 섹터를 좀 많이 사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지속될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데 최근엔 또 이제 안 가던 종목들이 이슈가 있으면 또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 쪽도 잘한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한미반도체, SK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이수페타시스는 어제 목표가 상위 8만 원대로 나왔습니다. 이런 게 이제 엔비디아가 4%대 상승이 나왔으니까 상승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2차 전지 섹터도 이제 보시긴 하겠지만 반도체 반등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2차 전지에 이어서 반도체 섹터에 대한 매력 포인트도 잡아주셨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전문가님의 관심주가 있다면요? 네, 바로 이제 해운입니다. 해운의 HMM입니다. 네. 네, 아무래도 해운 지수가 최근에 계속 올라간다라는 내용을 많이 좀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해운 쪽을 제가 본 게, 지금 HMM 같은 경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예상이 됩니다. 2분기 실적이 이제, 매출액이 2조, 9,546억, 영업이익이 7,893억이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영업이익이 뭐 전년 대비해서 394.3%나 상승을 합니다. 즉, 3배, 거의 4배 상승을 하는 건데, 이 영업이익 전망치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5천억대, 6천억대, 7천억대로. 뭐 아무래도 계속 해운운임의 어떤 상승의 어떤 이슈가 있고 해운운임이 왜 상승하느냐 아시다시피 홍해 사태가 있습니다. 계속 후티 반군이 계속 홍해에서 상선에 대한 공격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희망봉으로 우회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해상운임 같은 경우에 3, 4분기가 예, 전통적인 성수기입니다.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상승할 그런 가능성이 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지금 2분기 이제 시즌이 오기 때문에 실적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적도 HM 같은 경우에 상당히 뭐 양호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뭐 이제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지금 어떤 일촉즉발의 어떤 지금 상황이 지금 있어요. 서로 이제 공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뉴스가 좀 나왔는데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이제 미사일을 좀 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해운 운임을 자극할 요소로 보여지고요. HM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려울 때 이제 선단을 많이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어떤 이 선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이번 어떤 물류란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선제적으로 투자한 어떤 효과, 투입 효과, 선대 투입 효과 때문에 실적이 계속 좋아질 어떤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내일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좀 나오는데 요것이 좀 올라야지 요 이제 HMM도 좋겠죠. 그래서 요런 그런 이슈도 단기적인 이슈도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해운하고 조선하고 같이 비교했을 때에도 해운이 더 좋습니까? 좋은 질문이세요. 예. 조선은 저는 상당히 좋게 봐요. 하반기 전 주도할 그러한 제조업 섹터의 뭐 대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제 해운운임 어떤 상승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러한 이슈가 조선도 이제 자극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해운하고 조선하고 같이 주가가 같이 가는 그런 흐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조선도 괜찮아요. 뭐 어제 살짝 조정이 좀 나오는 모습인데 HD 계열 같은 경우에 어떤 군함이나 어떤 그런 방위산업 쪽 어떤 이슈가 있죠. 하나오션하고 그다음에 삼성중공업도 하나오션도 실적 턴어라운드 어떤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조선 섹터 잘 모르시겠으면 조선 ETF 같은 거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하락하면 모아가시는 전략 어떨까 합니다. 네. 자, 오늘 모닝 관심주 3가지 나왔는데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 테슬라가 되겠습니다. 로보택시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여러 가지로 파생이 될 수 있는데 김진환 전문가께서는 오히려 ESS 쪽으로 보자고 하시네요. 서진 시스템 단기 중기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유럽 관세가 되겠습니다. 역시 전기차 쪽이 되겠고 종목은 2가지입니다. LNF 어제 강했는데 오늘도 긍정적인 관점 그리고 기계 부품 쪽에서 유진 테크놀로지 겹테마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체크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고 있는 해운입니다. 성수기에 돌입하고 있다는 점과 중동 리스크가 상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해운뿐만 아니라 조선주도 긍정적으로 내다봐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닝 인사이트였습니다. 모닝 인사이트였습니다. 자, 모닝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